부재. 사랑은 자존심의 벽을 넘어설 때 시작된다. 파트 1. 편견의 시작. 마음의 첫 그림자. 바람이 잔잔히 흐르던 어느 시골 마을, 잉글랜드 허트퍼드셔의 롱본 저택엔 5달을 둔 베넷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베넷 씨는 유머와 냉소가 섞인 중년 신사였고, 아내 베넷 부인은 한 가지 목표에만 인생을 걸고 있었지요. 우리 딸들을 부자와 결혼시키는 것. 그녀는 이웃에서 들려온 소식에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들었어요? 네더필드 파크에 젊은 신사가 이사 왔대요. 이름은 빅리 씨, 연수입이 4,000파운드나 된다네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무슨 상관이라니요? 그 사람이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단순한 말 속엔 이 시대 여성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생계와 체면이 우선이던 시절. 결혼은 인생의 성공이자 가난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이었죠. 며칠 후 베넷 씨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녀왔네. 네더필드의 빅리 씨를 만나 인사했지. 그 말에 부인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 딸들이 무도회에서 그분을 볼 수 있겠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무도회 날, 샹들리에 불빛 아래 음악과 웃음이 넘실거렸습니다. 젊은 신사 빅리 씨는 따뜻한 미소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의 시선은 곧장 장녀 제인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천사 같군요. 그는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의 미소는 햇살 같았고 그 품격과 단정함이 빅리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던 남자. 그가 바로 피츠 윌리엄 다하시 씨였습니다. 그는 훨씬 부자였고 훨씬 명문가 출신이었죠. 그러나 그 눈빛엔 냉정함과 자존심이 번뜩였습니다. 빅리가 저 여인들과 춤을 추게 권했을 때 다하시는 냉담히 말했습니다. 그중엔 내 흥미를 끌 여자가 없군. 그 말이 엘리자베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오만하기 짝이 없네, 그 사람. 그녀의 마음 속엔 이미 한 장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다하시, 오만한 남자. 다음 날, 제인은 빅리의 초대를 받아 네더필드로 말을 타고 향했습니다. 그러나 비에 젖은 들판을 지나던 중 몸이 차가워져 감기에 걸리고 말았죠. 엘리자베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늘길을 걸어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지늘기 옷자락에 튀고 신발이 망가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빅리 씨는 감동했습니다. 참 따뜻한 동생이군요. 하지만 다하시는 묘한 시선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었죠. 그 순간 다하시의 마음속에 조용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양 있는 숙녀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군.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녀의 가족은 소란스럽고 그녀의 신부는 내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나 그 부정은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은 논리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엘리자베스의 집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촌인 윌리엄 콜린스 목사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투로 자신을 자랑하곤 했죠. 저는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의 후원을 받고 있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는 베네카의 상속권자였기에 이 집을 언젠가 물려받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실적 이유로 베네카의 딸과 결혼하려 했죠. 며칠 후 그는 엘리자베스 앞에 서서 갑작스레 청혼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재산 상속 문제도 깔끔히 해결되겠죠. 엘리자베스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농담이시겠죠? 대부분의 여성은 처음엔 거절하곤 하지요. 전 진심이에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놀랍게도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과 약혼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충격을 받았죠. 사랑도 없는 결혼이라니 샬럿답지 않아. 샬럿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여자는 안전을 택해야 해. 그 말은 엘리자베스의 가슴에 깊은 주름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낭만보다 현실이 앞섰고 그녀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봄이 되어 엘리자베스는 샬럿의 새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은 다하시의 숙모,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의 대저택 근처였죠. 캐서린 부인은 고압적이고 오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건 숙녀로서 큰 결함이에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미소로 맞받았습니다. 그 대신 제 귀는 음악을 더 즐겁게 들을 줄 압니다. 그 당당한 태도는 다하시의 눈에 더욱 강렬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찾고 그녀의 웃음을 기다렸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갑자기 엘리자베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을 고르고 또 고르다 마침내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내 이성에 반합니다. 당신의 신분과 가족은 나의 명예에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신의 사랑 고백인가요? 제 가족을 모욕하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오만하고 냉정하고 타인을 깔보는 사람이에요. 제 언니와 빅리 씨를 떼어놓은 것도 당신이잖아요. 다하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떠났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엘리자베스의 가슴은 이상하게 요동쳤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가 먼저 우리를 무시했어. 다음 날 다하시는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길었고 그의 자존심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는 제인과 빅리를 떼어놓은 이유를 설명했죠. 그녀의 마음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막내 동생들의 행동이 내 친구를 불행하게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위켐은 결코 신사가 아닙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아끼던 사람이었지만 내 여동생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멈추고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들었죠.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틀렸던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오만만 탓했지만 그녀 자신 또한 오만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만과 편견이 서로의 얼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1 해석 및 해설. 이 첫 번째 파트는 선입견의 씨앗이 심어지는 장면입니다. 다하시의 오만은 신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즉,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닮은 상처를 가진 인물입니다. 오만은 그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선, 편견은 그녀가 세상을 방어하는 방식. 이 둘이 부딪히며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 사랑은 마음의 오만을 꺾는 과정이자 자존심의 벽을 허무는 여정이지요. 파트 2 깨달음의 계절, 마음이 흔들릴 때.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던 봄날,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글은 냉정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말이 진짜라면 위켐은 그토록 속된 사람이었던 건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던 위켐의 부드러운 미소가 순간 낯설게 변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들,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표정들, 그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나 역시 편견에 사로잡혔던 거야.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려 했죠. 그러나 그 마음의 한켠에는 여전히 그 남자 다하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엘리자베스는 친구들과 함께 호화로운 저택 펜벌리 파크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곳은 다하시의 영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집이라니 불편하잖아. 하지만 친구의 설득 끝에 조심스레 방문했죠. 펜벌리의 전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잔잔한 호수, 굽이진 언덕, 고요한 숲,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는 저택의 창문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자상하고 하인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말에 엘리자베스의 가슴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는 다하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멈춰섰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거만함도 냉정함도 없었죠. 오히려 부드럽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뜻밖이네요.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엔 지난 시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창가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달라졌어. 아니, 내가 달라진 걸까? 며칠 후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여동생 조지애너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내성적이지만 따뜻했고 오빠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보이는 다정함, 하인들에게 보이는 존중, 그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죠. 그는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어. 내가 그를 잘못 본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고백을 거절한 게
옳았던 걸까? 그러나 그 고민을 오래 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막내 여동생 리디아가 위켐과 함께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디아가 위켐과 어머니는 기절하듯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얼굴을 감췄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충격과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의 진실을 일찍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을. 리디아의 도망은 가문의 치욕이었죠. 그 시대의 사회에서 결혼 전의 추문은 가족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펜벌리에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일로 저희 가족은. 다하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일이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제 가족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대가 괴로워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녀가 알지 못한 사이 다하시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리디아와 위켐을 찾아 나섰고 그들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위켐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리디아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잃은 명예와 돈을 메우려 했죠. 다하시는 모든 빚을 대신 갚고 그들에게 결혼을 약속시켰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리디아의 명예를 지킬 것. 그 모든 일을 다하시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 줄도 드러나지 않았죠. 오직 누군가가 도왔다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얼마 후 리디아와 위켐은 결혼식 후 베넷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체면은 살았다며 기뻐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설마 다하시? 그녀의 의문은 곧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빅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리디아의 결혼은 다하시 씨의 도움이 있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그 일을? 네, 그는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나무잎이 붉게 물들고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빅리 씨가 다시 롱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에게 다가와 말했죠. 그대가 나를 잊었다 해도 난 여전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있다니요, 난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재회는 아름다웠고 그들의 결혼은 진심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는 행복을 찾았어. 그렇다면 나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 다하시. 며칠 후 다하시와 빅리가 함께 베넷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긴장한 채 그를 맞이했죠.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가 이미 마음속에 너무 많은 말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 양, 그때 제 말투가 무례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전
이제 그때의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제 편견을 반성했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잔잔히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엔 오만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만이 남았죠. 파트 2. 해석 및 해설. 이 두 번째 장은 진심의 무게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실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다하시는 사랑을 통해 오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겪은 위기 리디아의 추문과 사회적 압박는 두 사람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정화의 실현이죠. 사랑은 결국 상대의 단점을 감내하고 그 안에서 진심을 보는 눈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 사랑은 인정과 용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파트 3. 사랑의 진실, 두 마음의 화해. 가을 바람이 잔잔히 부는 어느 날, 롱본 저택의 마당에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원의 길을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제인의 결혼이 성사되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나를 용서했을까? 아니, 그보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했을까? 그녀의 생각은 자꾸만 다하시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었죠. 며칠 뒤 그는 다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빅리와 함께였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엘리자베스에게만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대신 신중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대화는 짧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건강히 지내셨나요? 네, 그리고 당신도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서로가 지나온 시간의 모든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제인과 빅리의 결혼식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떠 있었지만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저녁 엘리자베스는 숲길을 걷다. 우연히 다하시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놀라 잠시 말을 잃었죠.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그대와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하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동생 일,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일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 가족에게 은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차오르는 걸 억누를 수 없었죠. 전 그동안 너무 많은 오해를 했어요. 당신을 미워했고 판단했고 내 마음이 다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죠.
내가 처음 당신에게 고백했을 때 그 감정은 혼란이었습니다.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자존심과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이번엔 진심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 시간도 잠시 멎었습니다. 피츠윌리엄 다하시 씨, 이제는 제가 답할 차례네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놀란 듯 웃었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긴 오해의 시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오만도 편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경으로 남았죠. 며칠 뒤 다하시는 베넷 부부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베넷 부인은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다하시 씨가 우리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네, 어머니. 세상에나 그 많은 재산과 지위를 가진 분이. 엘리자베스, 너 정말 운이 좋구나. 아버지 베넷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지, 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네, 아버지.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를 존경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구나.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안개가 언덕을 감싸고 노을빛이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제인과 빅리,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두 쌍의 부부는 함께 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오만을 녹였고 내 마음을 바꾸었소.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편견을 깨뜨렸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오해의 끝에서 시작되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로 빛난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증명해 보였죠. 다하시의 저택, 펜벌리. 그곳의 거실 벽난로 앞 엘리자베스는 커튼을 젖히며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때처럼 조용하네요. 그녀의 말에 다하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소.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참 멀리 돌아왔네요. 처음엔 서로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서로의 결함까지 껴안는 일이니까. 그날 밤 창밖엔 달빛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고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갔습니다. 파트 3의 성 및 해설. 이 세 번째 장은 사랑의 본질, 즉 오해에서 이해로, 비난에서 존경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사랑을 감정이 아닌 성숙한 결심으로 받아들이며 다하시는 사랑을 자존심이 아닌 헌신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오만은 사랑 앞에서 겸손으로 바뀌고 편견은 이해로 녹아듭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세기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잔잔히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